처음에는 합작으로 들어와라 했다가 본인들이 역량 생기니까 내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현대차가 계속 혼자 하는 게 이게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인구 대비해서 아직까지 생산 대수가 한 500만 대 정도 수준에 머무는 수요에 대한 욕망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현대차 인도 주재원 가신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인도는 철저하게 현지화로 가야 된다. 인도 시장만을 위한 차종을 개발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오늘의 플러스 인도 자동차 산업의 숨은 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를 또 까세요 쭉? 아니 원래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착한 잘 되죠? 그럼요. 네. 지상파 유일의 네. 모빌리티 방송으로서 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느 나라의 자동차 산업으로 달려가 보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한번 갔다 그렇죠. 왔잖아요. 네. 중국의 전기차가 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굴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국의 인구만큼을 보유한 나라가 또 한 곳 있죠. 인도. 그렇죠.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네. 인도가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는 나라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까지인지는 몰랐는데요. 보통 인도 하면 소 다니고 소 다니고 오토리क्षा 다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도로 예.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경적 소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인도가 신흥 자동차 강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늘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아직까지 보유 대수는 우리보다 현저히 낮지만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도가 자동차 전체 생산 대수를 한국을 뒤집은 건 2022년이에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예. 우리보다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의 인도 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545만 대입니다. 네. 같은 해에 한국이 얼마 만들었냐면 375만 대를 생산했어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한 해 전에 2021년에 그때 한국은 346만 대, 인도는 449만 대였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그때가 한국이 452만 대를 만들 때 인도가 380만 대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역전이 됐는데 예. 역전의 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180만 대 정도의 내수 판매가 있을 때 네. 인도는 480만 대를 팔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자동차 산업 규모는 우리보다는 큰 겁니다. 그러면 인도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요 근래 갑자기 급성장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인도도 자동차의 역사가 오래되긴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보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보다요? 우리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온 게 순정 어차 예. 1903년 정도 얘기하는데 인도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1897년에 프랑스에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요. 그때 이제 프랑스의 드디옹 부통이라고 하는 증기 자동차가 있는데 네. 드디옹 부통은 자동차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기기관 승용차를 만든 회사로 나중에 내연기관으로 즉 휘발유차로 넘어갈 때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회사거든요. 예. 이때 이제 최초의 수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듬해 1898년에 들어보셨죠? 타타그룹.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타타데오 상용차로 유명한 예.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잠재치 타타라는 그 회장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인도 내 최초의 자동차 소유한 사람입니다. 야, 타타그룹도 자동차 자체랑 인연이 깊네요. 그때는 자동차를 한 건 아니었고 네. 그때는 이제 무역업, 무역. 주로 이제 면화 이쪽 무역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인도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국하고 관계가 깊다 보니까 1930년대까지는 주로 영국에서 많은 차들이 수입돼 들어왔고 그러니까 영국인들도 타고 그다음에 인도의 이제 부자들도 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가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동차 역사가 깊을 가능성은 있었네요. 동인도 회사 때부터 그렇죠. 영국, 프랑스 등등 네. 많은 나라들, 유럽 교류를 하고 나라들과 있었으니까. 교류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인도 스스로 최초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거나 자동차 모델을 출시한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니, 직접 만든 것도요? 네. 오. 그러니까 물론 직접 만든 게 해외 거를 위탁 생산한 거겠지만 예. 어쨌든 생산 시설을 갖추고 만들기 시작한 건 1942년도입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우리는 1960년대야 돼야 예. 우리가
국산차 1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942년에 인도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나옵니다. 힌두스탄 모터스. 뭔가 인도스럽죠. 예. 힌두스럽고 이 회사가 그때 생산한 차는 직접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예. 영국의 모리스 자동차에다가 제안을 해요. 내가 니네 차를 인도에서 만들어서 팔게. 네. 어떻게 보면 인도의 최초의 국민차 같은 개념으로 힌두스탄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까지 가장 유명했던 인도 내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이 힌두스탄이라는 기업은 카스트 제도 하에 전통적으로 상업 인구입니다. 예. 그래서 1차 대전 때 삼배 팔고요. 면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설탕 공장도 하고 심지어는 언론사도 보유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네. 근데 인도가 독립 직전에 이제 모리스 완성차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스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힌두스탄 모터스 브랜드로 이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리고 1994년에는 GM하고도 50대 50으로 합작을 했던 경험이 있고, 네. 1998년에는 이제 미쓰비시와도 이제 합작한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 인도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도 힌두스탄 자동차 회사가 남아 있나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요. 네. 지금은 그때 당시 비슷한 시점에 예. 만들어졌던 회사 중에 예. 익숙할 거예요. 마인드라 앤 마인드라. 예. 그 마인드라 회장의 그 마인드랍니까? 그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라가 이제 194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독립을 전후로 해서 예. 인도의 우후죽순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인드라 앤 마인드라 자동차인데 이 마인드라 앤 마인드라는 주로 SUV를 만들었어요. 그럼 SUV 만들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윌리스 집, 그 미국의 군용차로 유명했던 네. 그 찝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이제 위탁 생산을 했던 거죠. 네. 이 SUV 전문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까지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 맥락이 쌍용 있었군요. 자동차가 그 당시에 SUV 전문 회사를 표방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수를 하고 지금도 인도의 이 회사에 가보면 판매되는 차종 중에 일부는 예. 쌍용 자동차하고 플랫폼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알고 많은 분들이 인도 자동차 회사 그러면 대명사격으로 생각하는 타타 자동차. 이 타타 자동차는 언제 설립한 거예요? 이 타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이 타타 자동차가 이제 194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1945년도에 기관차 제조업체로 설립을 해요. 기관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기기관 같은 기관차 있죠. 앞에 기차 견이라는 거. 1954년도에 독일의 벤츠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자동차 만들 기술이 없는데 내가 주력할 건 커머셜 비이클이야. 즉 상용차야. 트럭, 네. 버스 이쪽이니까 벤츠의 상용 부문에다가 나에게 기술 좀 다오. 그래서 이제 벤츠가 오케이를 하죠. 원래 이 설립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1839년생 잠세드지 누세로완지 타타라는 인물이 이제 설립자고 예. 이분이 뭐 인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도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뭘 도시요? 도시를. 오. 그냥 뭐 조그맣게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무역업을 하셨고 예. 미국이 남북 전쟁 때 면허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로 수출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유사 인수하고 그거 팔아가지고 또 돈 만들어서 철강 회사 인수하고 예. 그거 만들어 팔아서 호텔 인수하고 그거 만들어 팔아서 교육에 투자하고 야. 수력 발전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 혹시 타지마할 호텔 들어보셨어요? 잘 모릅니다. 타지마할은 아시잖아요. 알죠. 예. 네. 타지마할 호텔을 만든 인물인데 이 호텔이 그 영국령 인도에서 예. 전기가 공급된 최초의 호텔이에요. 이야. 그리고 이제 세대가 이어져 오다가 제가 과거에 만났던 그 라탄 타타 회장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별세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는 거죠. 이 타타 자동차가 주로 상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1998년도에 승용에도 진출했습니다만 주력은 상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농업용 농기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용차 회사였던 대우 상용차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해서 지금도 상용 부문을 주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인도에서는 뭐 힌두스탄 자동차부터 해서 마힌드라, 타타 자동차 등등 정말 자동차 회사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 회사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쵸.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상징성이 참 중요한데 인도 정부는 그냥 알아서들 이렇게 자동차 회사 만들고 해보고 하는 걸 뒤에서 수수방관한 건가요? 아니면 좀 서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원 같은 게 있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있었나요? 육성 전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지니까 네. 인도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자. 그런데 이왕이면 외국의 투자보다는 국내가 직접 부품도 개발하고 국내가 직접 자동차도 생산하고 우리 손으로 독자적인 산업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단순 조립 공장에다가 높은 부품 관세를 부과를 해요. 이게 1954년입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죠. 밖에서 만들어 오지 말고 안에서 만들어라. 네. 그 직접 개발을 독려를 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GM이나 뭐 미국의 포드나 영국의 루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부가 부품을 관세를 높여버리니 나 안 할 거야 하고 털고 나가버립니다. 철수를 해버렸군요. 네. 자체 기업인 좀 전에 말씀드린 힌두스탄은 이제 승용차.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프리미어 자동차라고 그쪽은 이제 SUV 물론 마인드라도 SUV. 그 다음에 타타는 이제 상용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시기에 막아놓으니까 기술의 성숙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고장나고 가격도 비싸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침체기였다라고 이제 이들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게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1970년대에 서서히 이제 완성차 수입 제한이 이제 철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완성차로 수입을 시킵니다. 들어와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로 들어간 건 이제 농업이나 상업, 네. 뭐 스쿠터 이쪽이고요. 여전히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면 답이 없겠다. 라고 해서 198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방한다는 게 완성차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네. 투자를 개방하는 거예요. 아, 와서 아무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합작사를 허용해 줄게. 예.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도 자동차 산업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은 아주 초기부터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한 15년 이상 동안은 관세 부과해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호 속에서 육성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들어와서 일단 해봐라. 그래서 경쟁력 좀 높여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개방하고 난 뒤에는 앞서 다 미국 자동차 회사도 떠났고 네. 뭐 유럽하고도 뭐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개방하고 나서는 어디서 인도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관심을 가진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아, 일본. 네, 일본의 스즈키라는 회사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 근데 왜냐하면 스즈키가 차종이 네. 크지가 않아요. 소형차잖아요. 근데 인도의 소득을 고려했을 때 큰 차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거기 가서 뭐 S클래스 이런 거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차로 대중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즈키가 경차 전문 회사처럼 인식이 돼 있잖아요. 예. 스즈키가 1982년도에 진출을 해서 현지에 마루티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랑 둘이 합작을 해서 스즈키 마루티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1992년에 지분을 50%로 확대를 하고요. 이때 인도 정부는 완성차의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 있죠. 예. 관세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건 오케이. 하지만 이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건 관세를 높여서 아예 네.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즈키 마루티가 거의 국민차처럼 성장을 하게 되죠. 네.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냐면 한때 인도 시장의 점유율 80%가 이야. 스즈키 마루티였어요. 저는 사실 설명 듣기 전에는요. 이 전략은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를 실제 가보면요. 의외로 고급차 시장만 있지 국민차 시장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회 지도층들은 엄청나게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지만 대부분 거기 현지민들은
중고차 시장, 그러니까 새 차 말고 네.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그래서 운전석이 어떤 건 오른쪽에 있고 어떤 건 왼쪽에 있고 여기저기서 사와가지고 그냥 그 중고차 시장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쓰짓기 들어가서 탈탈 털렸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민차로 80% 점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 있지만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그 힌두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네. 돈을 벌어라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사회는 조금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경제적 활동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빈부격차가 크긴 하지만 네. 그 가장 극강의 부유층과 층으로 내려오면 네.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층이 인구층이 존재했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뭐 고급차는 못 사지만 대중적으로 차를 사게 됐던 거죠. 네.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그 라탄타타 그룹 회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오토바이 한 대에 예. 4명의 가족이 타는 걸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탈 수 있는 차를 하나 만들겠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 네. 나노라는 자동차를 실제로 개발을 했던 것도 예. 이제 결국은 여러 사람이 계속 자동차에 대한 소유욕이 올라가니까 내가 그걸 충족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다 연결돼서 이제 소형차 시장이 성장을 했던 거죠. 네. 접근 가능한 가격대 시장을 먼저 공략했던 게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이후부터의 또 인도 시장의 흐름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쭉 설명 주셨을 때 보면 영국차, 미국차, 일본차 회사들은 쭉 나오는데 우리 한국 자동차 회사 명칭이 아직 안 나와요. 인도에서. 네네네. 그러면 인도에서는 아직 한국차의 위상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예. 한국차는 가끔 들어갔습니다. 가끔. 누가 들어갔냐면 중고 자동차 수입하는 사람이 네네. 그냥 한국에서 갖고 와서 이제 팔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인도하고 우리는 핸들 위치가 달라요. 그렇죠. 인도는 예. 영국이 자동차를 네. 처음에 수출했기 때문에 우핸들이고 예. 우린 좌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국차보다는 일본 중고차가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그렇겠네요. 이 시장에 주목한 회사가 이제 현대차예요. 현대차. 현대차가 야 가만히 보니까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긴 할 텐데 뭔가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인도도 성장을 할 텐데 관세 장벽이 너무 높으니 네.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1997년 말에 네. 직접 투자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즈키 마루티처럼 네. 우리도 현지에 있는 자동차 회사 하나 잡아가지고 네. 합작. 합작으로 들어갈까? 왜냐하면 중국은 합작을 의무했었지만 네. 여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리스크도 줄이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판단은 아니야. 합작하면 예. 자꾸 의견이 충돌돼. 그럴 수 쉽게 있죠. 말하면 동업은 힘들어. 직접 하자 그래가지고 현지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챈나이에다가 공장을 만들었고 예. 진출 2년 만에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해요. 뭡니까? 소형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요. 1위요? 네. 오. 쉽게 말하면 스즈키 마루티를 엄청나게 견제했던 겁니다. 이때 들어간 소형차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반떼급이 들어간 거예요? 아토스가 들어갔습니다. 아토스. 네, 그때 이제 아토스가 우리나라에선 경차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별로 없었죠. 근데 마티즈가 경차로 예. 인기가 많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대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과연 인도 소비자들은 어떤 차를 좋아할까? 그랬더니 이건 여담이에요. 네. 여담인데 인도의 그 시크교도들이 터번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터번을 쓰면 보통 자기 키보다 좀 한 위에 15cm 정도는 이상이죠. 더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아토스가 톨보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실내가 전고가 높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크교도들이 운전을 하려고 탔는데 터번이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개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가봤더니 몇 가지가 조건들이 있더라. 첫째,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대더라. 네. 인도 가면 엄청나게 경적을 울려댄다. 그렇죠. 그래서 경적이 고장나는 건 인도 운전자들한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랑 똑같은 느낌을 준대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경험기의 성능을 네. 높여버립니다. 아. 강력하게. 그래서 경험기 성능이 좋고 실내 전고가 높아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아토스 베이스로 예. 철저하게 시장 분석해가지고 들어가서 판매를 했던 거죠. 현대차가 들어가자마자 단기간에 소형차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하고 네. 그리고 그 들어갈 때 진정성 어린 모습들 합작하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털을 잡자. 그리고 현지화 분석도 철저히 하자. 이런 주도 면밀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행보는 승승장구였습니까? 승승장구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량이 빠질 때 예. 인도는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이제 자동차 시장 규모가 413만 대인데 현대차가 60만 5천 대를 팔았어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 10% 훨씬 넘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7년에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179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예. 32만 대로 축소가 됐거든요. 예. 중국은 안 좋으니까. 예. 같은 기간에 그룹의 인도 판매가 50만 대에서 86만 대로 늘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상장 얘기 나오잖아요. 예,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을 하면 1위 마루티, 수즈키 마루티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이제 그 수즈키 마루티도 독자적인 상장을 이미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인도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고 예.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즈키 전체, 예. 그러니까 스즈키라는 회사 전체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이야. 인도 때문에 먹고 산다 해도 과언 아니네요. 그렇죠. 스즈키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 자동차인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또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랬고 처음에는 합작으로 들어와라 뭐 해라 했다가 본인들이 역량 생기니까 내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온 회사들한테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국 자동차 산업이나 특정 산업의 역량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현대차가 계속 혼자 하는 게 이게 괜찮을까요? 저는 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인구 대비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나 연간 생산 대수가 2,700만 대에 달할 정도로 그 포화된 네. 생산 포화인 시장인 거고 인도는 인구 대비해서 아직까지 생산 대수가 한 500만 대 정도 수준에 머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에 대한 욕망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 인도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물론 점진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그 현대차 인도 주재원 가신 분들하고 같이 지금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인도는 철저하게 현지화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없고 철저하게 인도에서 개발하고 인도 시장만을 위한 차종을 개발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냥 인도 자체의 성장성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인도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냥 철저하게 예. 로컬라이징 하는 것이 예. 성공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 인도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계속 인도에서는 지금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외국 자동차 회사를 쫓아낼 필요는 아직 못 느낀다. 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해서. 네. 오히려 네. 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관점이면 독자 회사로 가도 되겠네 싶지만 두 번째 말씀 주신 현지화. 그럴 때는 인도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지의 어떤 기업과 손잡고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지 회사와 개발하는 것도 맞겠지만 예. 만약에 제가 예. 경영자라면 현지 엔지니어를 많이 쓰겠죠. 아, 굳이 회사 합작까지 아니라. 현지 시장을 잘 아는 현지 법인의 직원들을 현지인으로 많이 채용을 네. 해서 그렇게 해서 현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보면 완성차 관세가 예.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완성차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이 들어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예. 저 갈게요. 인도 시장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랬더니 완성차 관세 좀 낮춰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
네가 여기다 공장 지으면 좀 낮춰줄게. 네. 이렇게 할 정도로 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의 전략 전술이 지금까지 주요했는데 그러면 아토즈 같은 네. 소형차만 판매해서는 안 되잖아요. 좀 안 되죠. 중형차, 준중형 이런 걸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진 않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동차 회사는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주력으로 판매되는 제품군이 어디에 중심이 돼 있느냐를 보고 예. 거기에 이제 제품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소득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제품을 추가하는. 그러려면 이제 소득군을 좀 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1인당 소득이 연간 10,000불 미만이면 네. 무조건 소형차 시장이에요. 근데 10,000불이 조금 넘잖아요. 그때부터 SUV 시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0,000불 정도는 생계에 집중하는 소득이고 예. 10,000불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뭔가 레저 활동도 하고 싶고 좀 큰 차 타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들이 또 결혼하고 예.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소형 SUV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도에 아직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을 고려했었을 땐 소형차와 뭐 어떻게 보면 중형, 준중형으로 넘어가는 그 텀에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제품 라인을 보면 소형도 있지만 준중형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좀 포진돼 있죠. 네. 이런 과정에서 현대차가 상장까지 노린다는 건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움직임 때문인가요? 공장도 증설을 하고 예. 이미 GM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인수를 했죠. 예. 이 얘기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폭발적인 자동차 성장에 대응하려면 많이 만들어 즉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판매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니 차라리 여기에서 직접 많이 만들자. 많이 만들려면 공장 필요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려면은 많이 만들기도 하겠지만 좀 전에 우리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군도 늘려야 되니까 예. 개발 능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근데 개발은 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비를 직접적으로 인도 내에서 조달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제품에 투자하고 예. 그 돈 가지고 생산하고 그래서 인도 내에서 그 현대차의 목표는 스즈키 마루티를 잡는 거예요. 네. 현지에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하는 회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인도 시장 내부에서 자동차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도 시장 점유율이라고 할지 아니면 서열이라고 할지 스즈키 회사가 1등이고 현대차가 2등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스즈키 마루티가 점유율 한 40% 정도 되고요. 예. 뭐 현대차가 2등은 아니고 예. 그 중에는 이제 뭐 타타도 있고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인도 내 자동차 회사도 있고요. 한 중위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더 투자해야죠.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 투자비를 조달하려고 이제 상장을 한다고 저는 보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현대차가 인도 내에서 정말 승승장구해서 1위를 한다. 예. 그러면은 오랫동안 현지에 있던 토종 기업들, 네. 뭐 타타나 뭐 마힌드라나 이런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혹시 정부를 움직여서 네. 무언가가 조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성장하는 단계, 즉 그 정도 되려면 성숙 단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성장하는 단계고 13억 인구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20년 이상은 끄떡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네. 어디 해외 진출해서 20년 장사 편하게 하면 그걸로 된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들을수록 인도 자동차 시장 독특하다라는 생각 많이 갖게 되는데 앞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인도 자동차 시장만의 독특한 특성들 몇 개 좀 짚어 주세요. 일단은 그 인도는 2륜차와 4륜차를 구분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바퀴 달린 승용차와 2바퀴 달린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분류하는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인도가 중국과 비슷하게 전기 자동차에 엄청나게 올인한다는 거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도 가 보시면 예. 인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오토릭샤. 네. 우리가 뭐 동남아 가면 툭툭이라고 하는 거. 예. 툭툭이가 많이 전동화돼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인도인들 스스로도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인도 정부가 사실은 2021년에 개최된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예. COP26에서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그래서 인도에
현대자동차가 짓는 공장 내에서는 네. 전기차 공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인도로 가면 전기차 관세가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인도 내에서 이미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한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가 전기차가 앞으로 뜨겠구나. 예. 그러면 전기차에 관련된 가치 사슬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예.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인도 정부가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제가요 예전에 모리 총리가 트럼프 네. 대통령 시절에 미국 방문했었을 때 미국 그 대통령에게 뭐 저 이런 거 궁금하니 이런 사람들 기업인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했었을 때 누굴 만난 사람이 있었냐면 그 우버인데 네. 우버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 나르는 택시 예, 이거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선을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인도가 무슨 벌써 UAM이나 드론 같은 거에 관심을 두고 있지? 하고 저도 참 의아해서 좀 찾아봤더니 네. 모리 총리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인도가 이제부터 그렇죠. 고속도로 놓고 도로 정비해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그 도로 다 구축하다 보면 이 교통운송 수단에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 도로 안 쓰고 다른 세상에 도래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인도는 미리 저 멀리 그 다음 단계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도로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UAM이나 이런 데 관심 많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우리가 보통 통신도 보면 예. 그 뭐 2G에서 3G, 4G, 5G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3G에서 5G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저개발 국가에서 있죠. 나오거든요. 예.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중국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내연기관을 앞으로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말고 화석연료 쓰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으니 네. 인도 또한 전동화로 바로 넘어가겠다. 아.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물론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험난함은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인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기후 상황,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모그 예.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낫고 이 전기차 산업은 인도 내에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예. 게 아주 확고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 시장이 저개발 국가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쓰던 모델들 대충 개선해서 인도에 팔자 이런 아니란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 스즈키 마루티 부사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인도 자동차 시장이 대체 얼마나 커질까요? 2047년까지 5배 성장해서 인도도 예. 1년에 2천만 대 판매된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00만 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2,500만 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중국의 연간 판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모든 걸 다 내연기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혼잡이 있겠냐.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 도로 놓고 여러 가지 다 할 텐데 육상의 수송 산업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도로가 깔림과 동시에 네. 하늘을 이용하는 새로운 운송 체계를 만들면 네. 오히려 인도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거 곧 테슬라도 당연히 들어오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인도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뭐 네. 우리나라하고 뭐 여기저기 저울질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현실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나라를 보면 예. 주로 동남아시아 쪽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코스트가 낮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네, 중국보다 비싼데.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어떤 자동차 회사든지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 건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는 인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인도는 전기차 시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네.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아주 좋죠. 그런데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완성차를 먼저 보내서 판매가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관세로 딱 막아놓으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풀어달라. 좀 풀어달라. 얘기했더니 그때 인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고 확약을 해. 3년 안에. 풀어주겠다.
그러면 내가 관세를 15%로 깎아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그때 앨런 머스크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2단계까지 간 거죠. 그렇군요. 중국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인도에 직접 진출 고민 안 하나요? 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 것도 인도에 들어갈 때 100% 관세를 물어요. 예.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YD 같은 회사가 3년 안에 공장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는 어쨌든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국내에 전기차 산업이 육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라. 들어와서 만드는 건 괜찮다. 그리고 인도는 자동차 부품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겨놨어요. 예. 그러니까 BYD의 생각에 내가 인도 가서 공장 만들었어. 그래. 대충 껍데기는 거기서 만들고 부품들은 중국에서 갖고 와야지. 이 생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부품도 이제 현지에서 만들어야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요즘은 저도 인도를 직접 가본 적이 좀 시차가 좀 돼서 요즘 상황은 모릅니다만 저는 계속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머릿속에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인도의 도로 상황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가 태반인데 그게 이제 몇 년도 벌써 직접 가본 거는 5년이 넘었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도 많이 늘어나긴 했고요. 물론 여전히 도로에서 뭐 소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프라의 문제보다 일단은 인도 사람들도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제일 먼저 갖고 싶어하는 가장 고가의 내구재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소득은 많이 없으니 자꾸 작은 차로 시선을 보내는 거고 그중에 작은 차 탔던 사람들이 이제 한 칸 올라가서 준중형급을 찾게 되는 거니까 네. 현대차는 그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여기다 정부가 이제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겠다고 하니 네. 전기차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인도 자동차 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 어디에도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거기서 나름대로 성장을 지금도 깨해왔고 앞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도도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 산업인 전기차나 UAM 등 이런 걸로 집중 육성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든 자국 자동차 산업을 외국 국가 기업들에게 내주고 싶은 나라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 인도도 지금같이 하는 이 추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기업들에게 뭔가 무기를 더 많이 장착해 줄 것 같은데 뭐 가격 싸게 하는 거, 그거 뭐 인도 기업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전기 자동차 시장에 슬슬 진출하는 것도 할 것 같은데 자동차는 가격도 중요하고 전기차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차 살 때 솔직히 브랜드도 보거든요. 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타타그룹부터 슬슬 세계적인 경제 위기 있을 때마다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규어나 랜드로버도 이제 영국 자동차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인도 자동차 브랜드가 돼버렸고 그게 흥미로운 일이 있죠. 네. 옛날에 이제 타타가 자동차 사업을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오히려요? 네, 위기가 극복을 못해서 예. 그때 제안한 게 누구냐면 포드였습니다. 예. 포드한테 가서 우리 자동차 사업을 니네가 좀 인수해서 인도에서 자동차 사업을 해라. 포드가 이런제 거절합니다. 야, 니네가 무슨 자동차 만들 줄 아니? 그리고 딱 10년 뒤에 예. 포드가 위기가 왔고 포드가 가지고 있는 제규어 랜드로버를 타타가 인수합니다. 그만큼 인도의 자동차 성장이 빨랐던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도 벤츠라든가 볼보의 지분 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인도도 앞으로 경제 위기가 또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역으로 일본의 스즈키라든가 다른 전 세계적인 브랜드들 하나하나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충분히 있죠. 네. 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어디? 타타대우 상용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쌍용 자동차도 마인드라가 한번 인수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저기 하니까 지금 KG가 인수한 거고 얼마든지 글로벌에서 인도의 회사들이 하나씩 브랜드를 흡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그 정도로 성장하기에는 네. 규모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2천만 대, 2,500만 대의 시장으로 갈 때 한 20년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시간이 좀 가서 한 2천만 대 시장 정도가 되면 이제 타타나 마인드라 같은 그룹들의 자동차 규모가
엄청 커지겠죠. 예. 그때 되면 이제 쉽게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해외 브랜드들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요. 중국 시장 우리가 한 20년 전에 중국 공항에 딱 내려서 시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현대차가 택시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베이징에서 그랬죠. 엄청나게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국민 소득이 좀 올라가니까 현대차 브랜드가 아닌 더 좋은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을 좀 찾기 시작한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인도도 지금은 인도의 국민 소득이 이 정도 수준이니 현대 아토즈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국민 소득이 더 올라가면 우리 중국 시장처럼 똑같이 현대차가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현대차도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임은 분명하나 브랜드의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스웨덴 자동차보단 조금 역사가 짧으니 네네. 우리도 약간 지금 돈도 잘 번다고 하고 자금 여력이 있을 때 뭐라도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 옆에 끼고 있으면서 인도 시장이나 나중에 이런 데 소득 수준 높아졌을 때 그 브랜드까지 활용해서 진출하고 이런 건 안 하나요? 아주 좋은 생각이기도 한데 예. 현대차는 그렇게 하기보다 예. 그거를 제네시스로 본 거예요. 아, 직접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면 제네시스 브랜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서브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서브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현대기아로 가고 네. 이제 그런 현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네, 중국에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해 보면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기보다 중국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브랜드는 뭡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냥 대놓고 현대기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 정도로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중국 내에서는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아직 인도 내에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 네. 인도 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올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투입해서 네. 이제 그쪽을 키워가는 전략을 쓰겠죠. 네. 오늘 인도 자동차 산업도 배웠지만요. 저는 말씀 딱 듣고 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정말 자동차 산업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구나. 아, 그럼요. 네. 타사 브랜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만들자. 그리고 직접 단독 공장 단독 법인 설립해서 끝까지 살아남자. 네, 맞습니다.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제가 뭐 가진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권용주 교수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인도 자동차 산업 시장. 오늘 또 제대로 배웠습니다. 다음 편도 있어요. 다음 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